그 저희 언니가 그 고관절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관절이 맨날 잘 때 자다가 두세 번씩 깬대요. 근데 이제 갤리핀 먹고 그 자다가 깨는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까먹어서 얘기해 드리려고.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준비한 거는 면역의 기본은 장 건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곧 PT가 될 INN 임소연입니다. 네, 이거 제가 못 넘기죠? 넘, 제가 넘길 수 있어요? 못 넘기죠? 네. 이게 장은 이렇게 그림 보시면 위부터 그 항문까지가 다 장이래요. 저는 뭐 이렇게 장 하면은 대장, 소장만 생각했었는데 그 위도 이 넓은 의미에서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요거 그림 한번 넣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장에서는 소장, 그 다음에 할게요. 네. 소장 있는데요. 소장은 12지장, 공장, 해장 이렇게 있고요. 소장은 6m라 되게 길어요. 주름이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 주름을 다 피면 테니스장만 하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장 안에 이 소장이. 그리고 소장은 미세 윤모에서 영양소를 먼저 흡수하고 또 거기서 소화 효소가 분비돼서 소화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요. 소장은 면역 기관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위장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데 만약에 세균이 많다라고 하면 바로 대장으로 내려보내서 우리가 하는 설사, 몸에서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했다고 해서 막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아기가 막 설사하면 막 설사 멈추는 약을 먹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지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설사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장에서 1차적으로 검사하고 소화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면요. 넘겨주세요. 대장으로 넘어가면 대장은 인체의 마지막 소화기관으로 맹장, 결장, 직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장내 미생물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거든요. 소장 끝에서부터 대장까지. 근데 대장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같이 살아요. 좋은 균하고 나쁜 균하고 같이 사는데 좋은 균이 85%, 유익균이라고 하죠. 어머, 글씨가 틀렸네요. 그리고 나쁜 균, 유해균이 15% 정도예요. 같이 공존을 하는데 이 유해균이 나쁜 균이 15%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막 장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대장은 소장이 미처 흡수하지 못한 수분, 비타민, 빌리루빈이라는 것을 흡수하는데요. 이 빌리루빈은 수치가 높으면 이렇게 황달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리고 대장 내에서 찌꺼기가 머무르는 시간은 12시간에서 25시간. 그러니까 최대 그냥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변비 있으신 분들은 막 2, 3일, 뭐 길게는 막 일주일 동안 또 변을 못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내 장 안에 다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 세균하고 독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숙변, 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넘겨주셔도 돼요. 이 장내 미생물, 저는 제가 지금 요거 보이실까요? 요 책을 읽고 있어요. 요 책을 읽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체험 사례 같은 것도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은 뭐냐면 복합 배양물이라고 해요. 근데 효소로 이제 우리 몸을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우리 파워 칵테일에 이렇게 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이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은 어떻게 우리 면역에 기여를 하는지 첫 번째 체온을 높여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발효하면서 거기서 열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 임병현 사장님께서 그 우리 해다방 할 때 이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발효하면서 이제 우리 그 장 안에서 열을 내는 거죠. 그리고 효소를 만들어내요. 인체가 소화시키지 못한 식이섬유,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먹고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도 만들어요. 비타민 K, 비타민 11. 이거를 생성하고 장내 효소하고 결합을 해서 혈액을 응고시키고 적혈구를 조성한대요. 그리고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장내 환경이 좋으면 면역, 해독 작용이 좋아요. 그래서 간이 해독을 못한 거는 그러니까 장이 해독을 못하면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이 해독을 못하면 그 다음에 백혈구로 가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장이 해독을 잘했어. 그러면 간이 부담이 줄을 거고 그러면 또 백혈구도 부담이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면역계를 훈련시킨다라는 거는 세균을 처리하는데 미생물이 동시에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면역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균이 훈련을 시키면 좋아지는데 나쁜 미생물이 그러니까 그 유해균이 만약에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리머티즘 이런 증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유해균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를 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원균을 죽인대요. 장이 건강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은 장내 미생물이 바로 제압을 하는 거죠. 제압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서 아까 앞부분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일을 한다. 소장에서 잘게 쪼갠 음식물을 옮겨준 뒤 혈액을 통해 세포에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인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이제 장내 미생물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장은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한다.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나쁜 유해 독소가 8만 가지라고 해요. 8만 가지. 근데 이제 정상적인 장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 나쁜 균이 들어와도 이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해균이 많으면 이제 장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면역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익균의 수가 우세한 장은 외부에서 유해균이 침입을 해도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같은 회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해. 어떤 사람은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설사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장이 건강한 사람이냐, 장이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간암, 당뇨, 자폐증,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 장내 환경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장은 지용성 독소를 배출한다. 팝스, 이게 제가 팝스라는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래요.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장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효소와 비타민의 합성 장소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는 효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생명활동에 도움을 주고 또 앞에서 또 같이 겹치네요. 그래서 비타민 K 혈액 응고와 칼슘 배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장이 우리 이제 그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유익한 좋은 균이에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자체로 유익하다는 뜻이고요. 장내 유익균의 수를 눌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김치, 된장, 청부젓 같은 이런 발효 음식에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김치 그냥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그 빨간 우리가 먹는 김치보다는 그 동치미나 그 물김치 이런 게 더 훨씬 좋대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이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올리고당 있죠. 그리고 락툴로스, 플라토 올리고당 똑같은 말이네.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인체가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그 유익균에 의해서 이제 발효가 돼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샐러리, 양배추, 고구마, 미역, 버섯, 과일이 있어요. 근데 그 요즘에 텔레비에서 그 살아있는 유산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무슨 50억 마리 막 이러는데 장까지 살아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살아있는 유산균이다 해서 장까지 만약에 살아 들어갔다고 해도 만약에 100억 마리를 먹었어. 100억 마리 유산균을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장 내에서 그 유익균은 더 많은 수의 그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 먹이를 먹어줘야지. 그래서 걔네들이 번식을 해야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뭐 샐러리, 양배추, 고구마, 미역, 버섯, 과일. 근데 우리 파워 칵테일에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먹어주면 좋고요. 안티바이오틱스 이거는 항생제인데 항생제는 우리 뭐 많이들 이제 아기 때도 많이 먹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항생제는 질병만 죽이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장내 이제 유익균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이제 대변을 통해서 내 건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냄새. 고기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냄새가 심하고요. 모양은 이게 우리 뭐 바나나 변이라고 해갖고 바나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좋은 거고 그 지름도 한 2, 3cm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또 이제 변 볼 때 힘드시고 설살, 뭐 토끼똥 이런 거는 되게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연갈색 그리고 황금색 이런 쪽은 좋은데 이제 진한 갈색, 회색, 푸른색, 붉은색, 검은변 이런 걸 내 장이 내 장 내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변을 본 다음에는 꼭 자기 변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변은 하루에 뭐 한두 번, 1, 2회 정도가 제일 좋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은 5분. 5분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숙변이 있는 잔변간 이런 것도 이제 좋지 않아요. 이런 것도 이제 머리가 무겁다거나 이런 것도 내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간격은 매일 아침에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부변은 물에 뜨는 변 이게 있거나 뭐 가라앉는 변 너무 찰져갖고 막 동글동글하고 이런 찰진 변들 그런 거는 이제 식이섬유가 우리가 먹으면 이제 물을 수분을 먹어줘서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이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더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 볼 때 막 이렇게 뭉쳐 있고 딱딱하고 이런 변 보는 것도 내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변비란 대체적으로 정체라는 말이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 두세 번, 2번 정도 변인 게 정상인데 변이는 느끼지만 변이가 안 나오는 거 그리고 과도하게 힘을 줘야지 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너무 힘을 줄 때 이 순간 혈압이 80이 넘어간대요. 80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이렇게 변 보고 막 변비 있으면 힘 주다가 혈관이 터져서 쓰러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비를 꼭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장에 이제 변을 봤는데도 장에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물기 없는 딱딱한 변 이런 것도 변비예요. 그리고 대변은 음식의 찌꺼기, 지용성 노폐물이 쌓여 있는 곳인데요. 세균의 집합체예요. 그 세균. 그러니까 이게 세균의 집합체가 우리 몸 안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독소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12시간, 25시간 안에 빨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비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적게 먹고 내보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막 조금 먹고 그러면 뭐그 변비 쉽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채, 과일, 콩, 발효 음식 이런 칼로리는 적지만 식이섬유가 많은 걸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고 물을 많이 먹어줘야지 이게 불어서 나오면서 이제 숙변 그리고 중금속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변비 탈출 어떻게 하면 되냐?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말랭이처럼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 모양을 한 이렇게 물에 변에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물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은 변 모양 이렇게 서 있는 모양. 그리고 뜬 변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흡착이 잘 됐다라는 증거래요. 그래서 따뜻한 발효차 이렇게 우리 말하는 음양탕 같은 거 많이 마셔주면 좋고요. 그래 물을 자주 이렇게 보면 이제 소변 보는 데도 도움을 주고 대사가 순조로워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이섬유의 특성상 물을 다량으로 이제 흡수해서 여기 보시면 대변의 부피가 커지면서 중금속, 환경 호르몬, 잔류 농약을 흡착해서 같이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파워 칵테일 요즘에 해다방 하면서도 그 2포씩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을 안 먹어주면 이제 막 변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변의 용적량이 크면 당과 지질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여 식후 급격한 혈당, 콜레스테롤 그 상승을 막아줘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그, 저희가 이제 물을 자주 마셔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우리의 몸과 뇌를 깨우고 물이 이제 식도를 타고 위장을 흘러가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연동 운동을 해서 장에 모여있던 찌꺼기들이 S 결장을 해서 직장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벽에 센서로 대뇌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변이를 느끼게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음양탕 마시고 조금 있으면 왜 화장실 가는 게 이런 이유에서인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비우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아침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음양탕 마시면 이제 조금 이따 변이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파워 칵테일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영양 보충이라는 거는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파워 칵테일로 같이 영양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파워 칵테일 먹고 밥 그냥 아침밥 안 드시면 자연적으로 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시, 그러니까 점심에 첫 끼를 먹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국이나 물은 그 소화액을 희석해서 소화에 지장을 준대요. 그래서 국을 많이 먹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물 많이 먹지 말고 밥 다 먹고 이제 물을 먹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이 좋은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서 그 독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원래 발효하면서 원래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에 효소, 비타민, 아미노산, 피토케미컬 이런 거를 10배 좋게 한대요. 10배. 그래서 이런 효소 제품이 발효 음식이 좋은 거고 그리고 된장보다는 청국장이 더 좋대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워 칵테일도 너무 좋지만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게 이제 베이직스예요. 베이직스에는 과일, 야채 효소, 유산균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있고 5가지 효소 들어있고 식이섬유, 셀레늄, 해조류,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이게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파워 칵테일 먹어도 조금 변 보는 게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베이직스를 같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도 드셔도 되지만 파워 칵테일에 같이 아침에 같이 이제 섞어서 드시면 뭐 이렇게 여러 번 안 타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장에 문제 있으신 분은 꼭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아니 넘겨주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PM 주스를 마셔야 한다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시고 있는 PM 제품 말한 게 진짜 없더라고요. 다 겹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해다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해다방 진짜 보면 비우기, 음양탕, 따뜻한 물 마시는 거, 식이섬유, 그리고 아침에 진짜 음양탕으로 시작해서 파워 칵테일, 그리고 점심까지 비우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그리고 또 해다방을 안내해서 그분한테
건강과 자신감도 선물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또 진짜 우리 해다방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성과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이제 그 회원분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업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너무 완벽한 TM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죠?